안녕하세요. 김태환의 키노아이입니다. 오늘은 들레즈 철학에서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를 다루면서도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죽음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철학적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상당 부분 2010년도에 김선화 선생님께서 쓰신 학술 논문 들레즈의 죽음에 대한 고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들레즈의 차이와 반복을 중심으로 들레즈의 죽음에 대한 철학적 고찰에 접근합니다.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 이 영상을 보고 관심이 생기는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죽음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특히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의 죽음, 그리고 나 자신의 죽음은 정말 거대하고 두려운 일일 수 있죠. 사람들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은 사유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본능에 가까울 겁니다. 생의 본능이 죽음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죽음을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죽음이 경험의 차원 바깥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죽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종교는 이에 많은 대답을 던지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의 물리적 경험을 통해서는 이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만큼은 가능하겠지만요. 따라서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오롯이 혼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내야만 한다면 결국 깜깜한 미궁과 만날 것입니다. 들레즈는 이러한 깜깜한 미궁인 죽음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과 관련된 인격적 죽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우주의 흙먼지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와 무관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죽음입니다. 즉, 이 죽음은 매일매일 도래하는 죽음, 타자의 죽음이며 모든 것은 죽는다는 사실의 차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제 방식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세계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다. 하나는 나의 죽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타자의 죽음이다. 들레즈는 나의 죽음이 곧 차이로 되돌아가는 일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들레즈에게 있어 차이는 나라는 존재에 앞서서 존재합니다. 차이라는 개념은 들레즈의 차이와 반복의 핵심을 이룹니다. 어렵지만 차이가 나라는 존재에 앞선다 라는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각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제가 저는 인간입니다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거기에 동의하실 겁니다. 저는 인간이라는 종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라는 종을 좋아하지는 않고 딱히 신뢰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제가 인간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분류는 어디서 기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인간이었던 것일까요? 어떤 인간들은 도덕적이지 못한 인간을 향해 개만도 못한 놈이라는 꾸지람이나 욕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과 개가 다르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적인 고등생물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그들의 무한한 사랑과 살아가는 태도에 있어서 많은 것을 진심으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개만도 못하다 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고 도리어 개라는 수식어는 욕이 아니라 칭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인간과 개가 구분되는 이 대목에서 인간이 세계를 유사하고 닮은 것, 동일한 것의 기준에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동일성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기준과 분류를 만들고 동일성에 따라 이를 묶어서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즉, 인간은 동일성의 사유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일성으로 대상을 판단할 때 우리는 대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차이들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성에 따라 규범과 규칙을 만들고 이에 속하지 않는 차이들을 보지 않거나 심지어 비정상으로 취급하며 제거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명명이 있기 전부터 인간은 존재해왔습니다. 즉, 인간이라는 명명 이전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차이의 존재들이 있었던 것이죠. 인간이라는 동일성이 있고 난 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개체적인 존재로 선행해왔고 동일성에 의해 분류당한 것일 뿐입니다. 가령 퀴어 문화에 대한 정치인들의 발언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이성의 인간으로서 퀴어를 다뤄야 한다는 그들의 무의식적 태도는 바로 동일성을 차이에 선행한 것으로 오인하는 것이죠. 퀴어는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해왔을 뿐입니다. 누구에게도 그들을 정상 비정상으로 분류할 권리가 없습니다. 배려라는 태도조차 오만한 것일 수 있는 거죠. 퀴어라는 명명 또한 동일성이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차이를 선언하는 명명에 가깝습니다. 동일성의 폭력에 대항하는 차이의 언어라고 할 수 있겠죠. 저 또한 하나로 규정된 인간이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는 매일매일 변합니다. 오늘의 저에게 어제의 저는 타자입니다.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분할되면서 저는 순간순간 타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이 온전하게 도래하면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나는 사라집니다. 차이 그 자체로 회귀하는 것이죠. 연구자로서의 나, 가족으로서의 나, 연인으로서의 나, 친구로서의 나, 이러한 동일성으로서의 내가 모두 해체되고 폐기됩니다. 시간의 경과는 죽음의 도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시에 하루하루 죽어갑니다. 인생의 수많은 전환점이 되는 계기들, 그것은 어쩌면 유일하게 자신이 체험할 수 있는 죽음의 경험입니다.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은 여태껏 존재한 나의 죽음이자 새로운 나, 차이 나는 나의 출현인 것이죠. 이러한 순간의 죽음을 넘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의 끝으로서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미래를 기약하며 살지만 정말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까요? 분명 미래는 존재하지만 우리가 조직해 나갈 수 없는 시간의 영역입니다. 죽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올 것을 알지만 그 죽음은 우리가 조직해 나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매 순간 죽음과 미래는 반복적으로 도래합니다. 이러한 반복을 들레즈는 시간의 텅 빈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즉 미래와 죽음은 텅 비어있는 알 수 없는 시간들인 것이죠. 언뜻 보면 참 허무해 보입니다. 이에 알 수 없는 미래를 기약해서 뭐 할래?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겨 라고도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선화 선생님의 논문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텅 빈 시간이란 표현 역시 빈 용기나 절대적 자유 같은 인간적 용도로 환원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그것은 잠재적으로 꽉 차 있지만 현재적 규정성 혹은 연대기적 계열을 넘어선다는 측면에서 비어있다고 말해질 뿐이다. 여기서 텅 빈 시간이란 꽉 차 있는 텅 빈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은 잠재적입니다. 미래와 죽음을 단지 알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이를 통해 현재를 규정해버리면 생의 부정, 허무주의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래와 죽음을 잠재적 영역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허무마저 긍정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으로 난 길은 차이를 열어 젖힙니다. 차이 그 자체로 되돌아가는 것이 죽음인 것이죠. 죽음은 생에 대한 물음의 원천입니다. 왜 자살하지 않는가? 라는 까미의 물음은 생의 문제를 집약적이고 강제적으로 사유하게끔 하는 물음인 것이죠. 죽음 앞에서는 어떠한 규정도 무의미해집니다. 물질적 풍요, 맛있는 먹거리, 좋은 차, 좋은 직장 모두 한 줌의 모래알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래알 하나하나는 다 똑같은 알갱이가 아닙니다. 알갱이 하나하나 모두 차이나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들레즈를 읽으며 죽음의 문제를 눈앞의 일로 끌어당기려 노력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삶의 순간들을 긍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삶이란 세계와 타자에 의해 규정되는 삶이 아닙니다. 순간의 삶, 차이의 삶, 규정을 벗어나는 삶입니다. 오늘도 저는 저의 관점을 고정적으로 묶어왔던 관습의 끈들을 죽음의 문제 앞에서 하나씩 끊어내보고자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환의 키노아이였습니다.